생겼던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 그렇게 보시는 스트레스 마라. 받고 그러지는 말고 살아버리고 저러는구나. 일종의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 받아들여라.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는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불쇼에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유 이재명. 아, 예. 한 번도 매불쇼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어느 쪽에서는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거 몰라서 안 꺼내지는 않았겠죠. 네. 예, 제가 이걸 꺼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뭐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정부 지지하면 뭐 좋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그룹을 유이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명명법이에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 같은 유 사람. 이재명이라고. 예,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아요가 딱 정확한 이 표현인 뜻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오. 최근에 네. 뭐 이거는 뭐 실조라는 이야기니까 이현주 의원이 개최한 유 이재명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연사로 어떤 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아,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어. 예, 함동균. 작가님 입에 거론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존중을 해야지 왜? 제가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유 이재명 토론이야. 거기에 대표 연사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데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의 투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시민을 환자와 병자로 만드는 정치예요, 그게. 예, 그게 지금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 채널과 같은 그런 스피커에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그런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는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뭐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뭐예요? 근데 난 약간 의심이 되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는 우리 황희두 씨가 전문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전문가인데. 사실 온라인 영역에서 기반을 예.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때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정말 많이 화났고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뭐 DC 인사이드 같은 갤러리 같은 데는 이 유동 IP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특정한 뭐 땡땡땡 갤러리,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시민 작가님을 뭐 띄워주면서 다른 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쟤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데 퍼질 때는 또 거길 기반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지층들의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낚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막 윤어게인스러운 계정들이 지금 막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일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작업 세력을 몬다고 하는데 맞아.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 전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이제 그럼 우리가 또 민생으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감정을 막 건드린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 여기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내부의 와해가 되고 분열시키고. 그렇죠. 나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매불쇼는 조국 혁신당 사람들 불러놓고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는 지금 시대 정신도 아닌 검찰 개혁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그냥 유시민 맨날 까고 있어. 그게 무슨 시대 정신이야? 유시민 까도 된다니까. 그리고 매불쇼 조불쇼 욕해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거는. 아니 우리 민동기 기자도 여기 나오실 때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보니까 뭐 나 출연시키지 말라고 매불쇼에서 그런 문자도 보냈다는데.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진지하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유 이재명 얘기를 제 주변에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유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뭔가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를 유 이재명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에서 제가 왜 부정적이냐면 아까 그 몇몇 그 유 이재명을 말하는 그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커들과 이 새로운 현상이 약간 좀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재래식 언론들이 주목하는 유 이재명 현상은 이 현상과는 또 다른 어떤 유 이재명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편인데 네.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 좀 변질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윤혜 씨도 유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자신이. 받았을 때 네. 난 유이재명이 맞다. 근데 이제 오윤혜 씨가 네. 나는 유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지금 재래식 언론들이 유 이재명을 거론하는 활용하는 거는 거는 달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시민 이제- 작가님이 아까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게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막 하고 이럴 때 지지율 지지율이 80%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유문재인. 유문재인이 반이 넘어. 민주당 지지율이 40%도 안 됐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명명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유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연 자체를 가지고 막 처음에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하면 한겨레 욕하고 뭐 경향신문 욕하고 저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특성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원래 보통은 취임할 때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취임할 때보다 끝날 때가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시정 수행 지지율.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16개 시도지사 중에.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1등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1등이에요. 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유능한 행정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일들 이런 거를 미루지 말고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주의잖아요. 네. 국무회의 때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수혜자가 있잖아. 또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 일 잘하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지지율이 붙어서 네. 4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네. 지금도 초기에 약간 지지율이 기대에 섞여서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지금 한 달에 한 0.5%, 한 달에 1% 그 정도로 올려서 지금 70% 육박하는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지지율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붙는 거하고 아.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행정들 뭐 코스피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게 견고해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장 때나 도지사 때나 대통령 때나 출렁이지 않고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뉴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보이는 거죠. 네. 데이터에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후보 안 되면 대구 경북만 빼고는 좀 대구도 뭐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대구 알 수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경선이 치열해요.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친명을 엄청 내세우면서 경선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네.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자꾸 이재명과 친하다는 그저 실명 그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요 A 그룹을 축소하고 와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A 그룹에서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건 알아요? 알아요. 아 그건 알아. 그래서 A 그룹을 조각조각 내고 최대한 그다음에 위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그룹에 있는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 1순위가 뉴스공장이에요. 2순위가 매불쇼야. 아 매우셔나.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이중으로 더블 뛰면서 선동을 하는 유시민이 있어요. 얘네들을 공격해야 돼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반명 이렇게 몰면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유튜브를 구독 취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매불쇼나 뉴스공장도 구독 취소를 해요. 이게 바로 분열의 조짐이에요. 아 이건 나쁜 거네. 네, 이게 이제 집권 기반이 되고 있는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균열을 내는 작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해치는 기획인 거죠. 이게 전체는 어떻게든 무방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B그룹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자기가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뇌는 생존만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목적 달성도 못해 또. 아 결국 못해요. 네,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쪽도 그전에는 서로 다 구독해 주다가 B와 A가 나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C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도 구독 취소를 안 해. 그러나 B에 동조하는 사람은 A 쪽의 구독을 취소하고 그렇겠지. A 쪽에 속하는 사람은 B 쪽의 구독을 취소하면서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그렇 잘 됐네. 뭘 잘 돼요? 그 유튜버 아니라고 말씀.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그런 거고.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네. A 그룹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민낯이나 뭐 이런 걸 알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네. 좀 이상주의 경향이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되고 선당 후사.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이 앞서야 되고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앞서야 약간 돼요. 공익적인 마인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리, 공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이제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유 이재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보십시오. 아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자들이 지지자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코스피가 올라서 자기가 돈 벌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럼 지지해. 그 사람이 유시민을 싫어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전혀 없어. 난 주식 투자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없지. 그런데 그 유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어. B에 속한 어떤 정치인이 네. 우리가 볼 때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볼 때 B 그룹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 당 대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 당 대표는 A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 대표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반이 되고 있는 당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을 퍼뜨리는 스피커를 아작을 내야지. 뭐 흔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을 반명으로 모는 거예요. 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너무 무리해. 아까 그게. 이제 함동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함동균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다 좋다는 거 관계없고 네. 목적 합리성. 아, 네네네. 우리가 윤석열을 맨날 비판할 때 행위에 목적 합리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줘야 되는데 반대로만 갔잖아. 그냥 망할 거라고 우리가 그랬어. 김태우 공천하고.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지는 길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 합리성이 없다. 네, 우리가 그때 비판하기를 목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네. 비판했어요. 지금 이제 B에 속한 사람이 A에 속한 어떤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반명이다. 그까지는 좋아. 그 목적 합리적이야. 네네. 근데 잘 안 먹히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안 먹혀. 이제 함동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반명이다라고 뭐라 갖고는 충분히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A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전직 대통령님들을 다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뭉쳐 있으면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면 다 반발해. 제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를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우선 쪼개놓고 하나씩 격파를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전직 대통령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갈라쳐야 돼요. 갈라쳐야 쪼개놔야 하나씩 격파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함동균 씨는 그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엽기적인 발언을 막 쏟아냈는데 그들 자체의 논리로 보면 목적 합리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네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건데 우리 A에 속하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망동으로 보이는 거지. 분노하죠.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적인데 자기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A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내지 마요. 스스로 뉴 이재명이라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어휘를 네.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를 네. 그 함동균 씨가 국회에 와서 다 증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손 안 대고 코 예, 풉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알겠습니다. 다 이런 일들이 동서고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근데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그 이현주 의원이 그때 뭐 그쪽 진영에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공가론 얘기하면서 막 찬양을 했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동의 절대 할 수 없지만 역사관.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 왔는데 지금 민주당에 왔는데 그 토론회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을 다 비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는 그럼 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뭐 반론도 없었고 박수치고 잘하고 끝났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말이 네. 되죠. 아니 그걸 왜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거 자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 황해도가 어려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어려워 애가. 다시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 이현주 의원은 전형적으로 B에 속한 사람이잖아. 이게 이익이 되는 데로 막 옮겨 다니면서 살아온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무슨 이승만 스쿨 강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갔는데 욕하냐. 그때는 자기가 그쪽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여기 와서 막 윤석열 욕하고 막 한 거는 이쪽 진영에 왔기 때문에 한 말이고 그 이현주 의원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말씀에 시계열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계속 매불쇼 소연 한장판에 2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이현주 의원에게 시계열적인 어떤 생각이나 발언의 일관성을 기대하거나 심지어 요구하거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이현주 의원은 지금 선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막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한 거와 똑같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씨의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요. 그냥. 잠깐 예. 좀 궁금한 게 예. 이 실명으로 나가도 되나? 아, 나 진짜. 편집은 알아서 잘하시고요. 공인인데 왜 뭐가 아니, 저 문제야? 궁금한 게 이현주 의원도 이 아, 매불쇼에 나와서 네. 최욱 앵커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B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딱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냥 저는 이현주 의원이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은 좀 바뀌었다. 아, 역사관이.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A 쪽에 있던 그룹들 지지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호의적으로 볼 여지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잖아. 아. 그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던데.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 내 기준의 일관성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이 일관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평가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거는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네. 작가님이 제일 지나치는 것 같은데. 너무하시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했나?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편집 어떡하지? 네. 아니 내가 윤석열을 비평할 때도 우스가만 했어요. 예, 예, 맞아요. 우리가 한동균 씨나 이현주 의원을 평가할 때 얼굴 찌푸리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네. 그래도 윤석열만큼은 아니잖아. 그보단 그럼 낫죠.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우리가. 예, 그렇게 예.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을 보면 저한테 막 더 좀 깜짝깜짝 놀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얼마 전에 또 그 MBC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은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렇네. 고난과 권력 중에 뭘 나눠 갖는 게 힘들지. 와.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했어. 그랬으면 이 권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권한을 적절히 나눠야 돼요. 공을 세운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또 고려해야 되고 적성이 맞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적소에 권한 있는 자리를 잘 나눠줬고 서로 그걸 양해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건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지. 다투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시 그래프로 가서 A나 C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야비한 방법을 쓰지 않아. 이 사람들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특히 C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돼.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B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약해. 없거나. 그래서 권력을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C가 아주 두텁잖아요. 이 교집합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럼 제일 잘 돼요. 그 B나 A, C는 적고 A가 엄청 크잖아요. 시끄러워 맨날. 여기는 권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정책 노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럴 수 맨날 있겠네. 지지고 볶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B가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이익 가지고 싸우다가 엉망이 돼요. 정부를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나가려면 정당이나 정부에 이 교집합에 속하는 C가 많아야 돼요. 이 C가 김대중 대통령 어록에 나오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는 C에서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이 C에 속한 사람이라야 큰 자리에 가요. 큰 권한이 있는 자리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속한 사람이 맞잖아. 그럼 내란이 나는 거야. 윤석열. A에 속한 사람이 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스타일에 좀 가까웠어요. 고생을 너무 하시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이해 사선을 너무 덜 따지고 이게 나라에 장기적으로 필요해야 안 해. 그럼 막 지지층이 엄청 반대하는데 핵폐기물 처리장 만들고
지지층이 엄청 반대하는데 한미 FTA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속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고생을 엄청 해요. 그런데 긴 시야에서 보면 남는 게 많아. 후대에 인정받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성공하는 사람은 C야, C. 제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C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불쇼가 성공하죠. 네. 아 진짜야. 내가 아까 들을 때부터 계속 나는 C구나. 근데 네. 지금 저 얘기하니까 C라고. 아니야. 나 처음부터 나도 C인데 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C에 속한 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교집합을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넓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잘못 처리했으면 이 둘 사이에 A와 B 사이의 갈등이 엄청 커지면서 여기서는 막 반명이라고 A를 욕하고 A 쪽에서는 B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트로이의 목마 간첩. 너 여기를 해체시킬 목적으로 돌았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부도 쑥대밭이 되고 집권당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A와 B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교집합인 C가 두텁게 있는 정당일수록 잘 갈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2차 정부 입법 예고안을 민주당하고 해서 당정 협의안으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당정청 협의안으로 한 등급 올리면서 이 문제를 수습한 거. 정리가 됐죠. 예, 이런 것들이 이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진통은 있었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좀 남겠지만 대통령께서 매듭은 참 잘 지으셨다. 그러면 이번에 그 A와 B의 그 반목 갈등 약간 좀 수습 국면으로는 갈 수 있겠군요. 아니죠. 아니죠. 계속 싸움이 계속 날 겁니다. 네. 계속 갑니다. 아유 씨. 아니 일단 지방선거,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그다음 시끄러울 총선. 것 같아. 예. 오히려 지방선거보다 예. 전당대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A 그룹과 B 그룹 사이에 이 주로 B가 A를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A 쪽에서 받아치는 방식이죠. 예, 이거는 안 끝날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끝나는데 이제 이 싸움의 와중에 이 교집합인 C 그룹 여기가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구축되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의 권력 투쟁의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건전한 범위에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A를 편들지도 말고요. 너무 B를 편들지도 말고요. 네. C를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예요. 저. 지금 말씀하시잖아. 예. 시키는 대로 해. 매불쇼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구독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총리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안 불편해 안 불편해. 예, 이야기 해봐요. 나누고 뭔지 알겠어 벌써. 예. 그 지난번 합당 국면에서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책을 봐라.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옛날 그 감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저렇게까지 김민석 총리를 모욕 줘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구원이 있어서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 이제 어디 방송에 나오셨나 그 분이 민주당의 어떤 어른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박정희한 때 그랬던 분인데 그때 일을 거론하면서 감정이 덜 풀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짓궂게 돌려드리면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에 당 같이 할 때 맺힌 게 안 풀리셨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분 방식으로 그 비평에 대한 역비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돼. 그 이제 그거는 비평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비평 저 이거 말을 비평하려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그날 발언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어온 민주당의 역사 이런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걸 안 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셨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예, 그랬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보도한 거를 보고 그렇게 하셨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내란 국면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했던 말들 이런 거 다 전혀 모르세요. 극찬을 했죠. 네,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참 잘된 인사라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뭐 남아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후단협 멤버도 아니었어요.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 제가 후단협을 거론한 거는 그 당원 주권주의를 부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다 퇴출됐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거기 끼워 넣어서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재래 언론의 장난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합당에 찬성했다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에 동조했던 우리 최진봉 교수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발언한 거 다 보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비평가들이 업어로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도 사모님 때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이러면 김아무개 교수 요즘은 부인 때리지 않는다고. 아. 그 얘기는 과거엔 때렸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면 질문들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미 단정하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진짜 비평가는 제대로 성실히 하는 비평가는 제가 그 풀텍스트를 다 봤는데 지금 질문은 그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즘도 와이프 팬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팬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팻다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답이 너무 많아요. 비평 프로에. 아. 진행하는 사람도 확인 안 했고 대답하는 비평가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불성실 비평이라고 보는 거죠. 형님 저 그거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건 없습니다. 예. 형님도 혹시 저한테 그런 게 있으시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거 내가 무슨 정청래 대표하고 친해가지고 무슨 편들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친해. 안 친해. 그 진짜 김민석 총리하고는 그 2002년도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해찬 대표님 빈소에서. 정청래 대표하고도 얼굴 맞댄 거 19년 만에 2007년 이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 맞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옛날 당 같이 할 때 나를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간신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맺힌 게 있으면 정청래 대표하고 맺힌 게 더 있지.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는 제가 정청래 대표 말 나온 김에 제가 정청래 대표를 편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구하지 왜냐하면 않아.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남들은 모르고 우리 둘만 아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 뒤에 사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청래 대표한테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거에 대해 사과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그거 자격 없어. 네.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거든. 이제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네. 사과하는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뭔지는 얘기 안 할게. 우리 둘만 알아.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혹시 이야기 들으면 정청래 대표는 금방 알 거예요. 뭘 말하는지. 내가 못되게 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네. 근데 이제 그 옛날 일이고 그 뒤에 그거 10배쯤은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못되게 했고요. 근데 그걸 양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퉁쳤어 그동안에. 네. 그래 별 감정 없어요. 그냥 저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걸로 비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보냐. 이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저 그렇게 쫌생이 아니거든요. 무슨 24년 전의 일을 가지고 아직도 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 방어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야, 요거는 근데 허심탄회했다. 진짜. 허심탄회했어. 유인태 형님, 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실명을 해. 네. 예. 아이고. 그 정청래 대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뭔지 내가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해. 뭘까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지네요. 오늘 좋은 자리다. 그러게요. 좋은 자리야. 자, 오늘 저는 정말 소비자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방송이었고 네. 저는 아주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거 나가면 우리 다 반명으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자연 현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자기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어 이걸로 기뻐하고요. 대통령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이야. 이렇게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을 맞춰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그런 거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사람을 반명이라고 욕하는 이 뒤집어진 현실에 대해서는 진짜 맞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네. 예. 본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뭐 크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왜 계속 언론에서 보도됐을 경우에 약간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얘기할 때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댓글 반응이 저 줏대 없는 놈. 제가 그래서 아까 작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시의 숙명입니다. 이게 저 줏대 없는 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안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작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 그 저도 대통령이 혹시 이 정부안 대로 밀어갈 생각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한동안. 그 제가 그 하루 전에 대통령 X에 나왔잖아요. 네. 뭔가 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제 아내가 아침에 나오더니 어제 잘 자대 오랜만에 그러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기 전날 네네. 오후에 네네.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그 검찰개혁에 대한 세 번째 X 긴 글을 올렸잖아요. 기우입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사실 안심이 됐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별로 안 깨고 잘 잤나 봐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이런 말도 하는 것도 구차해. 사실 그냥 저는 이재명 대통령 좋아합니다. 지지합니다. 진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비평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유시민이 미쳤다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의 위기 때마다 도움을 주고 당선되자마자 반면